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어느샌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분양이란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죠. 지난해부터 지방,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이 많다. 그리고 전북 미분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젠 서울에서도 미분양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세권에 옆집보다 1억이나 싼데 통째로 미분양 날벼락. 이건 어제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강동구 역세권 아파트인 SI 팰리스 강동 센텀2. 여기가요. 분양 물량 대부분이요.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달 계약 결과 총 80가구 중 단 3가구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트가 총 96가구, 장기 임대가 16가구거든요. 여기에 오피스텔 12실 이렇게 구성된 단지인데요. 지난해 말 분양 당시만 해도 아이고 여기는 분양 대박이야. 미분양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여기에 청약 접수 결과 408건에 달했거든요. 이 일반 공급 물량이 49가구인데 289건이나 접수돼서 경쟁률이요 5.9대 1. 이 정도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괜찮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400명이 넘는 당첨자나 예비 당첨자들 모두 당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처럼 단 3가구만 계약했다는 거예요. 함께 분양했던 오피스텔 12실 여기는요 더 처참해요. 현재까지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다고 매일경제는 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파트 이미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을 받았대요. 이제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77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12개실이 고스란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네. 혹시 분양가가 너무 비쌌나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봤는데요.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42제곱미터 최고가가요. 어이구 6억 4,900만 원. 이게 비싸 보이는데요. 이 강동구잖아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인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 여기가요. 지난해 7월에 분양했는데 여기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통이 불편할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요. 이 주소를 보니까 강동구 길동 386-4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도에서 살펴보니까요. 5호선 길동역 있죠. 거기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3분에서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입지가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 길동역 역장님은 홍길동이겠네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왜 여기가 준공은 미분양이 됐을까? 뭐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옆에 있는 단지보다 1억 원 이상 싸다. 라고 했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앞서 여기 단지 규모가 42평이 아니잖아요. 42제곱미터예요. 이거 평으로 환산해 보면 12평밖에 안 돼요. 12평. 근데 12평 가격이 6억 4,900만 원. 그러면 한 평당 얼마입니까? 5,480만 원에 달해요. 와우.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공간이 5,400만 원이 넘는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처럼요. 분양시장은 침체 일로인데 분양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는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36만 원. 전년에 비해 19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죠. 이 84제곱미터, 34평형. 이걸 따져봤을 때도 1년 새 분양가가 6,460만 원이나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이잖아요. 서울은 어떨까? 서울은요.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벌써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상승폭을 보면요. 서울은 2022년만 해도 2,978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495만 원, 517만 원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는 거죠. 특히 이게 서울 전체잖아요. 서울 중에서 강남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5일부터 특별 공급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메이플 자리에라고 있대요. 이 기사 찾아보시면 엄청 나옵니다. 이 역세권에 당첨만 되면 로또 만든다, 로또 분양이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도 그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49제곱미터가 평당 가격이 6,829만 원. 이 49제곱미터 A타입은요, 이게 20층에서 29층 8가구만 있는데 여기는 평당 가격이 더 높아요. 7,011만 원. 아니, 한 평에 7천만 원이 넘으면 여기 금이라도 발랐나요? 예. 49제곱미터면 이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거 오피스텔 아닌가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진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적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좁기도 하고 평당 분양가가 7천만 원, 6천만 원.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인데 여기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 분양 가구의 절반 이상이요. 복도식 구조라는 거예요. 복도식. 아, 레트로군요. 레트로인가 봐요. 아니, 복도식 아파트 진짜 옛날 아파트 말고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복도시 아파트에 살아봤었는데 사생활 보호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도 약합니다. 이게 밖에 이중창이나 이런 거 설치하지 않으면 복도식 구조는 더 춥고 더 더워요. 그런데 이 비싼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지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 이웃과 더 친하게 지내라. 이런 목적이겠군요.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 이유가 있겠죠. 공사비를 줄이려는 목적,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런 아파트가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만 강남에 좋은 입지 있다곤 하지만 이게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현재 분양 참패가 이어지는 이유, 금리가 높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건설사들이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우리 브랜드 아파트인데 안 팔릴 리가 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금리나 경제, 이런 시장의 변화, 소비자 트렌드의 변동, 이런 것 깡그리 무시하고요.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분양가도 팍팍 높여서. 게다가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분양 안 돼도 뭔 상관이야. 건설사가 망하는 거 정부가 그냥 두겠어?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이런 아리란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태형을 보면 결국 정부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태영 위기에 빠졌었는데 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자마자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였잖아요. 하지만 이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건설업 위기, 태영건설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태영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리스크가 불거진 건설사가 지금 속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이구 놀랍습니다. 롯데건설이에요. 롯데건설. 네. 롯데건설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건설사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 캐스를 보유한. 음. 근데 롯데건설이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여기와 2조 3천억 원 규모의 PF 매입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에만 3조 2천억 원 규모의 미착공 PF 만기를 맞는데 특히 지난해 1월 메리츠 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 5천억 원 펀드 만기가 오는 3월 6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돌려줄 돈, 차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 못 돌려주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조가 넘는 이자 펀드 조성으로 기존 펀드 자금 차환뿐만 아니라 추후 PF 유동성 대응에도 체력을 벌였다라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위기가 끝날까요?
네. 빚내서 빚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건설만이 당연히 아니겠죠. 또 있습니다. 이 정용진이 여러 가지 마이너스 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신세계건설, 여기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 이 유통 양강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이름에 먹칠하는 경쟁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신세계건설은 더 심각한 게 2022년 4분기 이후 지금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대요. 특히 지난해 3분기는 영업 손실이 엄청 커져서 무려 485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9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신세계건설 원래 이마트, 뭐 스타필드 이런 것만 건설해도 되는데 일반 분양에 그렇게 많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기가 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뛰어든 곳이 어디냐?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 여기에서 여러 건의 PF 사업장 공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 분양률이 10%대에 그치는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매 시장까지 건설장이 나왔다가 이게 아예 유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설까지 크게 나돌았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영진이 돈을 대줬겠죠. 모 기업에서 2천억 원을 융통받아서 간신히 지금은 숨통을 트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적자가 4분기 연속, 지금 누적 적자가 900억 원이 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일단 안 팔리는 아파트들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야 뭘 기대를 할 텐데 팔릴 리가 당분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처럼 미분양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6만 2천 가구가 넘어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이게요, 1,857가구, 전월보다 3.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지방에만 대구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서울도 이 악성 미분양이 곧 500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눈덩이 공사비에 분쟁 중인 재건축 단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한가하기만 한 것 같아요. 물론 대책은 내놨었죠. 일십 대책이라고 해서 재건축 완화시켜줬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 이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자 어이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대요. 아니 그런데 최소화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현재 부동산 침체, 이게 뭐 예전부터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건 1년 전 아닙니까? 김진태발 레고 사태가 시작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게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정리를 못하고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공식적으로는 50조 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이걸 막아냈잖아요. 만일 이때 정부가 그냥 시장에 맡겼다면 어땠을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부실 PF 사업장도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1년 동안 골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금감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부실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PF 부실 사업장을 낙찰가율 60% 수준에서 정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실이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뉴스가 나오고 소문도 돌고 있죠. 근데 이거 60%에 팔겠어요 하면 누가 60%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깎아주겠다고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정리가 얼마나 급한 건가. 다들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다들 기다리기만 하면 60%가 아니라 50%? 40%에서 살 수 있는데 누가 지금 이 60%에 살려고 해요? 네. 이 낙찰가율 60%를 아예 못 박은 게 이게 정신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금감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PF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요, 관련 부처 간에도 지금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안 되니까 가만히 있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실 PF 이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이에요. 이러니 건설사들이 그래 니네는 니네대로 놀아라. 우리는 니네가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여전히 배짱 부리면서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부동산 부실은 갈수록 커지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이미 빠져든 것 같아요. 이제는요, IMF 외환위기만큼이나 크나큰 아픔, 크나큰 슬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고 고금리 상황은 지속되는데 정부 정책마저 이 지경이니 3중고, 4중고, 5중고 이러다 N중고라는 신조어도 나오겠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